오늘은 요게 하는 게 이제 전부 다 정리를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긴 했는데, 솔직히 좀 빠진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2차 시험 필기에서는 뭐가 나올지는 진짜 몰라요. 요즘 보면은 옛날에는 어떤 계산식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전 분야, 제과제빵 전 분야에 식품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전 분야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보면 되게 세밀한 내용까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니까 이제 해썹에 관한 거는 좀 세밀한 부분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정의 정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정의를 푸는 그까지만 알아도 될 문제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셔야 해도 고득점 받을 수 있고요. 적어도 기능량이 되시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기능량 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10점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감독관도 보니까 10점 정도에 걸쳐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은, 그죠? 실기 점수는 여러분 대충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건 아시겠죠? 50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잘해야 그 정도 나오는 거죠. 잘해야 그 정도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필기 점수는 적어도 10점 정도는 맞아야 두 개 합쳐가 60점 되면은 합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룰인 것 같아요. 물론 실기를 너무 잘하면요, 그보다 더 높은 점수 주겠죠. 한 50 몇 점 주는데 적어도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맞아야 돼. 한 문제가 2점이잖아요, 그죠? 2점 이상은 맞아야 돼. 그러면은 실기는 많이 줘봤자 58점? 네, 그 정도 선에서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공부를 얼마큼 해야 되냐, 그게 어느 정도 선이 나올 겁니다. 웬만하면 만점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점이란 점수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시험 친다 해도 만점 가까이는 안 나오고 뭐 한 10 몇 점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기본 파트부터 먼저, 공식부터 먼저 다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쪽으로 갈게요. 여러분한테 나눠준 이 유인물 있죠? 요거 한번 보시고, 그 제일 앞에 있는 공식 부분 있죠? 그거 먼저 한번 보세요. 일단 보면은 제과 책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능사에도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요 문제도 하나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 10문제를 전부 다 어려운 문제를 절대 안 내요. 그리고 전부 다 쉬운 문제는 안 내요. 어느 정도 비중을 주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쉬운 것도 체킹 잘 해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저거잖아요, 그죠? 제거하고 제방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마찰계수하고, 그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이제 제과는 곱하기 6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제빵은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4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죠? 마찰계수 이제 해보시면 되죠, 그죠? 얘도 마찰계수고, 이 3일 때는 그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스트레이트 포드입니다. 4일 때는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껍일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과는 무조건 곱하기 6입니다. 마찰계수 그 다음 뭐예요? 사용수 온도고, 그 다음에 얼음 사용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찰계수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결과 온도죠, 그죠? 결과 온도 곱하기 6이 들어갑니다, 제과에서는. 그 다음에 밀가루 온도, 그 다음에 그죠? 실내 온도, 수돗물 온도, 설탕 온도, 그 다음에 쇼트닝 온도, 계란 온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희망 온도 곱하기 6입니다. 그 다음 빼기. 설마 이거 계산만 못하시고 쉽지는 않으시겠죠?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그 다음 뭐가 바뀌는가 하면요, 수돗물 온도 얘가 바뀝니다. 얘가 마찰계수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 이 문제 나올 때는 그죠? 이 온도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얼음 사용량은 제일 밑에 분모가 뭔가 하면요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입니다. 그죠? 수돗물 온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물 사용량입니다. 보통 물 같은 거 보면은 1리터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 뭘로 건쳐야 돼요? 그램으로 건쳐야 됩니다. 1리터 주면은 1000g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갈로 쳐야 됩니다. 이 두 개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에다 뭐 구해야 돼요? 뭐 빼줘야 돼요? 앞전에 한 4형수 온도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묻는 걸 뭘 묻는가 하면요. 요즘은 얼음량 이거 묻질 않습니다. 뭐 물어요? 물 사용량을 묻죠. 그죠? 요거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전체 물 사용량에서 뭘 빼야 돼요? 얼음량 빼야 됩니다. 얼음량을 빼야 그죠? 이 물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차근차근 계산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요거 제과일 때고 이제 제빵일 때는 틀립니다. 그죠? 자, 제빵일 때는 스트레이트법에서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찰 개수, 사용수 온도, 얼음 사용이 요래 갑니다. 얘는 곱하기 3입니다. 그죠? 똑같죠? 단 뒤에 붙는 거 틀리죠? 얘는 3입니다. 그러면 뒤에 인자도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마 3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밀가루 온도, 그죠? 그 다음에 실내 온도, 네, 수돗물 온도. 그러니까 지금 안 되시는 분들 지금 얼른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제가 바꾼다 했어요? 수돗물이 바뀌는 겁니다. 마찰계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얼음 사용량은 아까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 물 사용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 빼기 사용수 온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죠? 이제 스트레이트 법일 때는 예, 이 3이라는 인자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뀌는 거 요거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스펀지법은 다릅니다. 스펀지법은 곱하기 4가 들어갑니다. 4. 그죠? 자, 얘도 결과온도 곱하기 4가 들어가죠. 그죠? 4가 들어가고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 들어가고 스펀지 온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도 이제 바뀔 때는 자, 희망 온도 곱하기 4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바뀌는 겁니다. 얘가 뭘로 바뀌어요? 마찰계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 온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얼음 사용량은 그죠? 똑같죠?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수돗물 온도, 그 다음에 물 사용량, 그죠? 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4개, 3개. 요거는 이제 혹시나 모르는데 1번 문제 정도에 그냥 간단하게 문제 풀으라고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비용적이 있죠. 비용적. 그죠? 그죠? 비용적은 무조건 예,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입니다. 그러면 1g에 그죠? 1g에 이 풀이에 쓰면은 몇 예, 세제곱 센티미터냐 요걸 묻는 거예요. 보통 얘가 뭔가 부피 단위예요. 뭐 빵을 하든 뭐 제과를 하든 1g을 했을 때 예, 얼마 정도의 부피가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문제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면적의 일대는 어떻게 돼요? 제곱입니다. 제곱.
제곱에 대한 g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면적이냐 비용적이냐 요거 두 개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비용적은 보통 비용적은 뭔가 하면요 밀도의 역수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밀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질량분의 부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게 이걸 외워야 돼요.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 반드시 머릿속에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2.4 세듐 per 그램 그죠? 얘는 이제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1g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g일 때 요만한 부피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요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비용적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거 이제 최적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기능사적인 문제인데 자, 요런 원기둥 구하는 거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너무 수학적인 그 다음 밑에가 이만큼 크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시폰 구하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구하고 그죠?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되게 4개입니다. 4개 구할 때 보통은 위의 면적에다 뭘 곱해요?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 같은 경우는 그죠? 원의 면적은 그죠? 3.14 곱하기 그죠? 원일 때는 그죠? 3.14 이게 원주율이죠.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그죠? 원 기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원 기둥 때 얘 그대로 쓰고 뭐 들어가요? 곱하기 높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직사각형은 쉽죠? 그대로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 여기서 더 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죠. 그죠? 얘는 평균 가로입니다. 평균 가로. 요거 두 개가 뭐예요? 가로잖아요. 그죠? 그죠? 면체. 그죠? 이 사면체에서는 그죠? 얘는 평균 가로입니다. 곱하기 평균 세로. 그죠? 곱하기 뭐예요? 높이입니다. 높이. 얘는 그죠? 얘 두 개는 평균 가로. 얘가 뭐예요? 평균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세로는 얘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높이를 곱해야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근데 이 문제는 나오기는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나오면은 시폰에 관한 게 나겠죠. 시폰. 그림을 잘 그리지를 못하겠는데 그죠? 밑에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있고 그림이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그죠? 요거에 대한 지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먼저 빼면 돼요? 이 큰 거 두 개의 면적에다 안에 걸 빼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빨간 걸로 해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일 때는 평균 반지름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A라고 생각하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은 A 더하기 B의 나누기 2는 큰 거에 대한 평균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큰 거에 대한 평균 반지름.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안에 거는 어떻게 돼요? 작은, 그죠? 요걸 뭐 A, B라고 생각하면은 A, B 나누기 2 하면은 요것은 또 작은 거에 대한 평균 반지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지름이 줄 때 있어요. 지름 주면은 어떻게 해요? 차 그러면서요. 심내하고 지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이 문제는 좀 풀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공식은 수학 공식은 어떻게 되면 파이 r 제곱 h입니다. 높이가 그죠? 그러면 큰 거에 대한 거 하면 되겠죠. 그냥 숫자 집어넣고 하면은 그대로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풀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하고 한번 이렇게 기능사 책에 있는 공식들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물의 양인데 이 보면 밀가루에 대한 뭐 55%인데 이거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런이는 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오버런. 뭐 영어로는 이 오버런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정감률입니다. 정감률. 대체적으로 이걸 쓰는 거는 이제 우리 크림 만들 때 보통 이거 쓰죠, 그죠? 아니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할 때 아이스크림 만들 때. 예. 그거 쓰는데 요거 쓸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래 공식은 이거죠. 최초 부피분의, 그죠? 그 다음에 최종 부피 빼기 뭐예요? 이거 최초 부피죠. 최초 부피하고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오버런에 대한 퍼센트가 나오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게 무게가 들어가죠. 그죠? 무게가 들어갈 때는 그 무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설탕 같은 거 들어가면은. 만약에 뭐 1000g짜리를, 그죠? 만들었는데 2500, g이 됐다. 그죠? 이거 증감률 얼마 되는지 이렇게 계산하는데 대신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1000g 생크림에 설탕 200g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 설탕을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가 1000분의 그죠? 2500에 1000 빼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이 정감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설탕 같은 거 이런 거는 조심하시고 집어넣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오버런에 대한 공식이고요. 그 밑에 이제 얘는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그죠? 화실을 섭씨로 바꾸는 겁니다. 화실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적혀져 있고 섭씨는 우리는 온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요 공식도 이제 알아놓으시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1.8입니다. 곱하기 섭씨입니다. 섭씨 더하기 32. 요거 이렇게 하시면은 섭씨를 화씨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셔야 되는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오븐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오븐 아니고 요즘 외국 오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외국 오븐 들어올 때 전부 다 화씨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요거 이제 밑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이거 한 두 번 문제 나온 것 같아요. 변경할 리스트의 양 곱하기 변경할 발효 시간이죠, 그죠? 얘는 정상 리스트의 양 곱하기 정상 발효 시간.
요거 문제 저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 앞전에 그죠? 나왔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도 이래 보면은 이게 진짜 기능사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그걸 이제 외우고 들어간 사람은 쉽게 푸는데 못 외우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어디서 보기는 봤어. 근데 생각이 안 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난감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외우셔야지. 요거 두 개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가 높으면 하나는 낮게 들어가고 이제 그런 관계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오면은 적어도 3개 정도는 그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게 퍼센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퍼센트가 나올 때는 그람으로 또 바꾸든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는 어떻게 돼요? 문제를 잘 읽어 보셔야 하는 게 그거예요. 냅다가리 계산해 가지고 퍼센트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람을 물었는데 나는 퍼센트를 계산해가 퍼센트로 적어주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뭘 묻느냐. 그래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묻는 거 그게다 빨간 줄을 딱 끊어오세요. 뭘 묻는지를 먼저 보고 단위가 다르면 단위를 다 바꿔야 돼요. 보통 퍼센트는 다 그람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퍼센트는 그람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곱하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 여기에 쓰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베이커 퍼센트이기 때문에 예, 베이커 퍼센트 곱하기 100 해주면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그람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이런 거 이제 확실하게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뭐 지금 저번에 나왔다 해서 뭐 요번에도 안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이 숫자 다 들어가죠. 숫자 얘가 얘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되고 얘가 4가 되면 얘는 낮은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엔젤 푸드 케이크 여기에서는 이제 볼 거는 없는데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요거는 좀 예, 아직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쇼트닝하고 계란과의 관계, 그죠? 계란은 쇼트닝 곱하기 1.1 하면은 계란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설마 이 계란의 무게는 예, 구하는 건 안 나옵니다. 우유에서 뭐 분유를 구하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외우셔야죠. 우유는 설탕 더하기 25. 예. 우유는 설탕 더하기 25 빼기 계란이라는 이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죠? 외우고 이 계란은 아까 전에 쇼트닝 곱하기 1.2. 그죠? 그것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외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게 물이랑 분유랑의 비율. 그죠? 물하고 분유의 비율. 물이 9고 분유가 1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는 조금 틀리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가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얘하고 똑같습니다. 화이트예요. 우유는 설탕. 그 다음에 이제 인자 두 개가 하나가 바뀌죠. 30으로 가고요. 뒤에 빼주는 거는 뭐로 빼주는가 하면 화이트 레이어는 흰자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흰자를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자는 계란에서 곱하기 1.3을 하면 이 흰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이제 공식 중에 하나가 요거, 그죠? 요거 아셔야 되죠. 요것도 아셔야 되고, 흰자는 계란 곱하기 1.3 하면은 흰자의 값이 나온다는 거.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게 화이트 레이어 때, 요거는 옐로우 레이어 때. 외울 공식은 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데블스 푸드 케이크인데 얘는 이제 공식이 조금 더 들어가죠. 복잡하죠. 그죠? 자, 화이트 레이는 우유라는 거는요. 그죠?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의 1.3. 그 다음에 얘 빼기는요. 계란입니다. 요거 하면 우유 값이 나와요. 그죠? 코코아 1.5.
1점. 네. 요게 이제 데블스 푸드 케이크인데 그죠? 이게 요 문제에서 이제 물론 적어 나오겠죠. 분유 문제 나오겠죠. 물하고 네, 분유의 비율에 대한 거 그죠? 얘는 1대 9 9대 1이죠? 9대 1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돼 있는 게 보면은 그죠? 요 쇼트닝하고 이제 이 초콜릿 관계죠. 그죠?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초콜릿이 보면은 이론상으로 보면 3대 5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3이 뭐예요? 코코아버터죠. 그죠? 5가 분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쇼트닝으로 대체가 된다면은 얼마가 대체가 돼? 2분의 1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3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1.5 정도 되겠네. 그죠? 1.5. 그러면 전체 원래 배합에 그죠? 전체 원래 배합에 뭐 쇼트닝이 뭐 얼마 있고 그죠? 이래 있을 때 이제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어떤 배합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쇼트닝은 그대로 가면은 안 돼요. 만약에 여기가 60이라면은 새로 배합을 만들 때는 초콜릿이 뭐 만약에 8g 쉽게 8g을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네, 초코가 8g이면은 그러면은 카카오버터는 몇 g이에요? 3g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곱하기 2분의 1 하면 1.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새로운 배합에는 쇼트닝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60에서 1.5를 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58.5g이 들어가고 초콜릿을 넣어주면은 그 두 개의 그죠? 유지의 함량은 60g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네, 요거 잠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요것도 한번 체킹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전부 다 이제 문제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셔야 그래도 조금 든든하지. 데블스 푸드 케이크까지 옐로 레이어 케이크부터 화이트 레이어 그 다음에 데블스 푸드 케이크까지 있는 공식들 사거리 그냥 한 번씩 적어보세요. 확률은 적은데 그래도 혹시나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밑에 적어주는 거 있으니까 일단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중조는 있잖아요. 그죠? 천연 코코아에 7%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 중조는 천연 코코아 양의 7%. 7%에 또 못 고치는 사람 없죠. 0.07입니다. 곱하기 할 때는 7%는. 예, 그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베이킹 파우더 이제 사용하는 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 옆에 공식이 있죠. 원래 사용하는 베이킹 양에다 중조를 쓸 경우는 곱하기 3을 한 걸 빼주면 됩니다. 그럼 베이킹 파우더 양이 나옵니다. 예, 베이킹 파우더 양은 그죠? 자, 원래 사용하던 그죠? 베이킹 파우더 양에다 그 다음에 중조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코코아는 원래 저겁니다. 더치 코코아나 해가지고 뭘로 되어 있네요. 알칼리 처리 되어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코아 할 때 보면은 중조를 소다를 같이 넣어줘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알칼리로 갈 때 색깔이 되게 향도 나고 색깔도 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합률 공식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능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배합률 공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알아야 된다는 거. 그죠? 문제가 이래는 분할 무게.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재료 무게.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제품 무게.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손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분할 손실. 그죠? 그 다음 또, 무엇 손실이 있어요? 뭐, 발효 손실. 그죠? 그 다음에 굽기 손실. 원래 굽기 손실 뒤에는 또 뭐 있어요? 진짜로 제대로 할 때는 원래 냉각 손실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는 안 나오는데 하나, 두 개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문제가 나올 때는 자 거꾸로 나오냐 앞으로 나오냐 일단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완제품을 먼저 주어질 수도 있고 재료 무게를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가는 방식이 틀립니다. 보통은 다 어때요? 완제품 무게를 보통 주죠. 그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요. 완제품 무게가 편안하게 그냥 할게요. 뭐 1000g이다. 그죠? 1000g이고 뭐 분할 손실이 뭐 계산하기 편하게 예, 뭐 20% 원래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굽기 손실이 20%일 때 예,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래? 밀가루 무게를 구하라고 하죠. 그죠? 이때 뭐 밀가루 무게를 구하라. 그죠? 얘는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죠? 1000 나누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올 때는. 그죠? 앞에서 들어갈 때는 곱하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뒤로 갈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 때는 나누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기 그대로 하면 되죠. 1 빼기 뭐 하면 돼요? 20%는 원래 숫자로 하면 0.0이잖아요. 그죠? 0.2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다 또 어떻게 돼요? 요 전체에다 다시 분할 퍼센트 이걸 빼야 되는 겁니다. 나누기 힘들죠. 그죠?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를 안 적었는데,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총 배합률 들어가는 거죠. 총 배합률. 뭐 총 배합률이 뭐 230%라면 나누기 뭐 해야 돼요? 2.3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문제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빨라요. 뭐 자꾸 하나씩 쓰면 오히려 숫자 적다 보면은 오히려 헷갈리고 틀릴 수 있어요. 요렇게 해야만 해서 저게 나오는 거죠. 밀가루에 대한 이걸 풀이 쓰면 어떻게 해요? 230분의 어떻게 해요? 이게 100이라는 뜻 맞죠, 그죠?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밀가루 무게에 나오는 거. 요거 나오는 거. 네, 요런 거. 퍼센트 요렇게 할 때 총 배합률까지 나오고, 요렇게 나올 때는 나누기 들어간다는 거. 거꾸로 나올 때는 거꾸로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밀가루 무게 나오는 거, 요거 문제. 네,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합률 공식 요거는 제일 확률이 높은 게 이거 배합률 공식이에요. 원래. 저희들도 기능형 시험 칠 때 저희들은 배합률 공식 가지고 한 4개, 5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수점 몇 자리까지 막 구해내라고 했는 게 그 옛날 문제예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있는데 요 박스 안에는 왜 집어넣는가 하면요. 요 뒤에 예시 문제 내가 넣긴 넣었는데 갈로를 쳐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소지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백질 1% 증가하면요 흡수율은 약 1하고 1.5% 정도 증가가 됩니다. 단백질이 들어가면 그만큼 물도 그만큼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는 반대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죠? 흡수율은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5%하고 3%하고 그게 외우시고요. 탈취 분유도 마찬가지로 1% 증가하면은 흡수율은 1% 증가가 됩니다. 탈취 분유가 되게 건조한 분말이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만큼 물이 또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설탕은 또 반대입니다. 설탕이 나중에 들어가면 설탕이 다 뭘로 바뀌어요? 수분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5%가 증가가 되면 흡수율은 1%를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분은
1% 증가하면은 흡수율은 2% 증가. 전분은 훨씬 더 건조하죠, 그죠? 예, 요 정도 공식은 그래도 숫자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내면은 요 갈로 치기 해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바닥 밀림과 분할 무게,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비용적이 있죠.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는 보면은 세제곱이고 하나는 그죠 2제곱이죠, 그죠? 이제 그걸 좀 잘 보시라는 거. 그다음에 비타민 C 공식 구하는 공식 아직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희들 할 때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비타민 C에 대한 그람수 구하는 거 그냥 외워버리세요. 일단 밀가루 무게 먼저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의 ppm 있겠죠, 그죠? 일단은 무조건 이 비타민 문제에 나오면요, 지금 제가 적는 거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밀가루 무게 무조건 앞에 적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에 대한 ppm 있겠죠, 그죠? 어떤 ppm 나오겠죠, 그죠? 예, 요 곱하기 그러면은 뭐 비타민 C가 뭐 15 ppm이면은 바로 그냥 15 들어갑니다. 15 이렇게 찍고 밑에는 뭐 적으면 돼요? 100만 적어주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 1리터에 녹이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이게 1000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비타민 C를 뭐 15 ppm 넣었을 때 그죠 몇 미리 뭐 몇 그램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외워가지고 밀가루 무게 구한 다음에 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거 3개 없애도 되죠. 없애고 외워도 되죠. 밀가루 무게 곱하기 1000분의 15 하면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떻게 돼요? 뒤에 단위수 그램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밀가루. 그죠? 그러면 이 얘기 뭔가 하면요, 비타민 C를 넣을 때 진짜 소량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이게. 자, 요 문제도 뒤에다 제가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 C 문제 나오면 이제 요거 그대로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박스 요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고형질에 대한 그거죠. 자, 고형질하고 수분하고 이런 문제들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계란에 대한 문제 나오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전란일 때, 흰자일 때, 그 다음에 노른자일 때, 그 다음에 우유일 때, 뭐, 그게. 그 다음 물엿일 때,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스트는 뭔가 하면, 이스트 문제에 수분율, 수분 그 있잖아요. 수분 함량 문제 넣을 때 이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외워놓으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전란은 그러잖아요. 25대 75잖아요. 그죠? 흰자는 12대 88이고, 그죠? 노른자는 50대 50이고, 우유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고형질이 10이고 88이죠. 아까 전에 분유 얘기할 때 1대 9잖아요, 그죠? 약 1대 9가 나와서 그런 게 물엿은 반대입니다. 물엿은 75대 25입니다. 물엿은 왜 그런가? 물엿은 뭘로 만들어요? 이 구경 전분이라는 거 대부분이 만들어요. 아니면 옥수수로 만들든지 전분을 그죠? 제가 하는 거죠. 분해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고형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분이 적은 거고. 이스트는 뭐가 제일 많아요? 물이 많죠. 물이 많고 그 다음 뭐가 어떻게 해요? 고형분이 25되고 맞네? 반대 그죠? 25, 75고 그 다음 설탕은 여러분들 뭐 이건 또 번뇌인데 설탕은 제가 착자를 찾아보니까 좀 많이 달라요. 99부 있고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96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탕은 고형분이 한 96% 정도 돼요. 나머지 수분은 한 4%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책자마다 조금 틀립니다. 99%대 뭐 1%도 있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건데 드라이시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드라이시트 많이 쓰잖아요, 그죠? 드라이시트는 여담입니다. 효모가 몇 프로예요? 효모가 98% 정도 되죠. 그다음 2%가 뭘로 되어 있어요? 지방산 에스테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